지난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에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세종시에 안겨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아산 세부서 이전 무산으로 방치되고 있던 온천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아산시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리그2에 승격한 천안시티FC가 새 유니폼과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단 구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기틀을 다진 한 해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세종시에 안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2027년에 맞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도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확충 등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과 같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도 풀어야 합니다. 자족경제도시로의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전 세종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승인 고시와 함께 조속한 보상 완료가 뒤따라야 하고 또 북부권에 추진 중인 각종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 출범 10년이 넘어 이제 도시의 제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변모도 꾀할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확대를 비롯해 추가적인 문화예술 명소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국립박물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시립박물관, 장욱진 기념관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육특구 지정,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 등도 올 한 해 세종시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세종이 미래다로 정하고 새해 첫날 호수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이 미래다는 세종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10년에 발맞춰 지난 2년여 동안 새 브랜드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새 슬로건을 시 공식 SNS와 BRT 정류장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2023년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천안의 원년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도시 천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산돈 시장은 2일 시청 봉서울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이라며 문화와 경제,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품격 문화도시와 활기찬 경제도시 등 분야별 5대 역점 시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시 관내 국도 병목 구간 6곳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도 병목 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비 48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반영된 구간은 그동안 도로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배방역 사거리를 비롯해
현충 교차로와 음봉 산단 교차로, 관대 복지 사거리, 경찰대 진입도로 IC 건설 등입니다. 한편 국도 병목 지점 개선은 도로 구조가 취약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산 세무서 이전 무산으로 방치되고 있던 온천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다만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말 준공된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전체 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중 5분의 1이 공공청사 용지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아산시는 지난해 6월까지 4차례나 정부에 비축 토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세무서가 납세자의 편의 등으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수요 공급 비매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민선 8기 들어 시는 해당 부지의 청년주택 건설 등을 검토했지만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해당 부지를 비축 토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아산시가 응하면서 소유권은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125억 원입니다. 시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보다 정부 매입이 오히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매년 2억 원가량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매매는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해당 부지의 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해 시는 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 예정 부지를 매매 결정을 한 이후에 금년 초에 정부기관의 타겟층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이전이 무산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던 공공청사 용지가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K리그2에 승격한 천안시티FC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새 유니폼과 엠블럼을 공개한 데 이어 선수단 구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출전하는 천안시티FC. 새 유니폼과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천안의 상징인 독립기념관 별의 탑과 유관순 열사의 회포를 표현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 뛰는 축구단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미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구성을 마쳤고 막바지 선수단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미프로인 K3 리그에서 프로인 K리그2로 승격함에 따라 대규모 물갈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천안이라는 이름 빼고는 다 바꾼다는 각오로 모든 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완료가 됐고요. 우리 칼라에 맞는 선수들을 차근차근 지금 영입 중에 있습니다. 전지훈련 계획도 나왔습니다. 오는 6일부터 3주간은 태국에서, 다음 달엔 제주도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개막전을 앞둔 2월 넷째 주엔 공식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릴 계획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저 팀, 우리 팀 될 만하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세종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행복 경험 역시 0.2점 오른 6.8점으로 조사된 반면 걱정은 4.6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지난 9월부터 10월에 걸쳐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과 가족, 보건 등 7개 부문 72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결과는 세종시의 사회 상태를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신규 이용자 450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욕구에 맞는 심리 상담과 치료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으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모두 8가지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205명, 스포츠 인성 융합운동 45명, 노인문화 예술교육 7명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필수 제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설치 지역은 목천과 병천, 성거, 직산, 입장, 청룡 등 모두 10곳입니다. 재활용과 일반 종량제, 음식물 등의 생활 폐기물을 한 곳에 배출할 수 있게 해 수집과 운반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공공도서관에만 제공했던 책이음 서비스가 시 산하 14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책이음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2,500여 곳의 동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회원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도서관을 방문하면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체육, 항만수산, 교육 등 모두 12개 분야로 시정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며 신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위원회는 이번 공개 모집을 거쳐 오는 2월 출범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아산페이의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 발행액 규모가 줄면서 구매 한도는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7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2년 발행된 아산페이는 약 2,700억 원,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난 10월까지는 한 사람당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지만 구매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는 11월에는 구매 한도를 70만 원, 12월에는 50만 원까지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아산페이는 일주일가량 조기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2023년 아산페이 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간 목표 발행 금액은 약 1,800억 원, 전년보다 90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종전과 같은 10%가 유지되며 월 구매 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월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7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이 포함된 1월에는 한 사람당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1차로 1,025억 원의 아산페이를 발행한 시는 1월 1일 모바일 판매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관내 농협과 신협, 우체국 등 71개 지점에서 지류 상품권도 판매합니다. 시는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발행액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발행된 아산페이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국비 지원 등 예산 상황을 보고 추가로 발행액을 늘릴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 내 82개 기업과 기관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신규 인증 40곳, 유효기간 연장 10곳, 재인증 32곳으로 이로써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총 248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업무 연속성 TF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해 재해경감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11월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목표 시간 내 핵심 기능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체계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며칠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9,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익명의 기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20분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 중년 여성이 기부를 하고 싶다며 검정색 가방을 건넵니다. 이름 등의 신상 정보를 물었지만 손사래를 치며 1분 만에 황급히 떠났습니다. 여성이 두고 간 가방에는 현금 9,900만 원과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함을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무명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놓고 가셨고 그 안에는 이제 5만 원 따발 9,500만 원 하고 만 원 따발로 4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있었고요. 연말연시를 맞아 익명의 기부 천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성안읍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전해달라며 한 시민이 두유 100박스를 두고 갔습니다. 조손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검은 봉지에 352만 6,700원을 담아 시청 복지정책과에 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버섯을 팔고 있는 이 기부자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선행을 베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렇게 받은 기부금과 물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높은 물가 탓에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 이름도 얼굴도 없는 기부 천사들의 온기가 추위를 버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학생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배정한 학생은 27개 중학교 5,271명으로 지난해보다 440명이 늘었습니다. 배정은 선택지가 단수인 경우는 지정한 학교에, 복수인 경우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한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관계기관이 모여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때 전용 회수용 봉투에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전용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쓰고 배출하면 수거 후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아산시가 농가 경영능력 발전을 위해 1월 3일부터 27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벼와 배, 사과, 블루베리, 고추 등 재배기술 교육은 물론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박경기 아산시장이 직접 참여해 농정 관련 시책 교육과 함께 농민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시청 봉서홀에서 2023년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음악회는 구모영 예술감독의 지휘로 하모니스트 박종성과 소리꾼 조주선, 테너 류정필 등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가 출연합니다. 특히 천안 역사문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위한 능수야 버드른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입장료는 8,000원이며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팔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